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2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형준님, 해피정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로사님, 오이천사님, 소희님, 원태호님, 미루님, 파송송 양봉탕님, 긍정의 힘님, 대제이비제이님, 어서오세요. 우따블루님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풍림부자님, 은밀하게 수익중님, 어서오세요. 미소돔님, 염소양님, 그리고 GH 플러스님, 크게 더 크게님, 김수희님, 상상 이상으로님, 염소양님, 바다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름나무님, 문영민님, 로사님, 양영숙님, 양봉자 팜스통님, 행복한 뜨은기님 어서 오세요. 끝내주는 인생님, 경리님, 안동부자님, 신현옥님 어서 오시고요. 응뽕이님, 로즈마리님, 행복한 통장님, 김현희님, 김엘리자벳님, 주식부자 회화달님, 케이리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김명준님, 네, 맞습니다. 졸졸졸님, 정주행님, 어서 오시고요. 네, 특강 D-1입니다. 내일 특강 시작이에요. 네. 네, 근데 박춘선님, 찌리구리님, 류동진님, 데이지님, 어서 오세요. 오노노님, 가치나님, 도채호님, 부자오빠님, 파랑새님, 점핑님, 찐빵님도 어서 오시고요. 연아리님, 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자주 와서 하시란 말이에요. 요즘에 그 골드문님인가? 네, 하고 같이, 네, 잘생겼다고 쌍박자 치면 좋겠다. 영은님 어서 오시고요. 최은수님, 김혜자님, 네. 그리고, 어썸리치님, 월회비 카드나 자동이체 내는 방법이 없냐고요? 어떤 월회비요? 멤버십? 아니면은 88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점핑님, 네. 같이 올려보세요. 네. 골드만님, 어서오세요. 마보경님, 얼음걸림, 동피랑님, 나디아님, 아이고, 많이들 오셨네요. KD님, 어서오세요. 특강 처음 시청하셨어요. 네. 기저귀는 다 구매하셨죠? 기저귀는 다 구매하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자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한 미래님, 이희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네, 시작을 해보자고요. 특강을 신청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일 아침 9시 전에, 네, 1115일신님, 긍정아님, 어서오세요. 네. 내일 9시 전에 문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9시 전에요. 보통 8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자를 내가 못 받고 있다. 9시가 됐는데, 네, 문자가 한 번도 안 왔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스팸 또는 네, 전화번호가 잘못 등록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를 꼭 받으셔야지 돼요. 문자를 안 받으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 리딩의 거의 대부분이 문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자 방송을 문자를 꼭 한 번씩 네, 취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꼭 체크하세요. 네, 문자 못 받았는데요. 못 받았는데요. 또 분명히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게 그러지 마시고 문자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점핑님, 아까 질문하신 거요. 네. 원래비 카드, 자동이체. 자동이체는 원래부터가 없을 거고요. 이 멤버십은 자동이체가 있겠죠. 근데 88은 자동이체가 없고, 카드가 있죠. 네, 카드로 있는데, 카드로 하실 수는 있는데, 카드가 정해져 있을걸? 네. 정해져 있을걸?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는. 네. 아무튼, 그렇게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음, 이제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바닥. 뭐, 땅바닥, 외바닥, 뭐, 다중바닥, 이런 바닥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멤버십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으로 됩니다. 네. 멤버십은 그거 구독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자동으로 돼요. 네. 자동으로 됩니다. 긍정왕님은 지금 입금하셨어요? 네. 뭐, 지금 입금하신 분들은 늦게 입금하신 분들은 매수 문자를 못 받으실 아침에 아침 9시 문자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직원분들이 출근을 해 가지고 저걸 해 주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카드로 네 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게 되니까 네 묻지마 입금하셨으면 내일 아침에 받으시겠네요. 내일 아침에 되실 거예요. 음.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멤버십은 자동 이체로 됩니다. 카드로 자동 이체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멤버십 같은 경우는 네 뭐 몇몇 콘텐츠들을 네 쪼끔 일찍 볼 수 있다는 장점, 특히 이제 월급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일찍 보죠. 네. 쪼끔 일찍 보고 긍정아 님은 문자가 오더라고요, 오늘 낮에? 무슨 말일까요? 가입이 됐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보내 드린 문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상한 건데요. 네. 가입이 되셨다고 문자가 와야지 안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이상한 겁니다. 뭐 뭐 되셨다고 오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네. 어떻게든 되겠지. 네. 어떻게든 되겠죠? 88 가입됐다고 문자 왔으면은 그거예요. 네. 그럼 내일 제가 보내 드린 문자는 또 다르죠. 네.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네. 느낌이 달라요. 자 아무튼 오늘 네 이야기를 해 보면 일단은 이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시장이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인데 시장은 바닥이에요. 시장은 바닥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모양새를 보게 되면 저점에 대한 부분이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상승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일단은 사기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게 되면 괜찮다고 말씀드리죠. 네. 요 18,000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 좋잖아요. 그러니까 18,000원 넘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네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 번씩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뭐 느낌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지금 뭐 횡보라든지 약간 옆으로 눕는 형태의 모습은 나타날 수 있어요, 시장과 함께. 왜냐면 이 단기 하락폭이 크게 되면은요 바로 치고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약간 뭔가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화하고 넘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눕고 그다음에 반등 나갈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니까 지금 자리는 이제 '바닥 지점이다.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하실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를 조정을 네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조정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조정 뭐 85,000원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팔지 않아요. 네 85,000원에서 뭐 이만큼 내렸으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모르지만 우리는 팔지 않습니다. 굳이 팔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깐요. 네 굳이 팔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승 추세에서 달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떨어지면 더 산다. 계속 기억하세요. 네. 떨어지면 더 산다. 이번 연도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떨어지면 더 산다.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은 다 떨어지면 다 떨어지면 아니면 여기다가 또 하나 붙이면 거의 네 거의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떨어지면 더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은 계속 모아가고 더 맞춰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플러스가 1%가 넘게 나왔어요. 플러스 1% 넘게 나왔는데 왜 그런 포인트가 나왔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소부장 애들 떨어졌잖아요. 근데 올라온 애들은 누구예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애들이 다 올라갔고 그 외에 기타 등등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오늘은 마이너스 종목은 소부장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죠? 네. 물론 이제 코스닥 쪽에서 떨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소부장 쪽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좌는 일단 올라갑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종목의 수익률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수익률이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위로 뛰어줘야 돼요. 즉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1,100만 원이 됐어. 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 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요. 오늘 방송 예목은 뭐예요?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의 조정은 두려워할 게 없다.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회. 상승 추세의 조정은 기회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랬죠. 일정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막혀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또 막히죠. 또 들어와요. 이런 형태를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런 구간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더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던 게 뭐였어요? 자동차와 반도체 두 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죠. 반도체와 자동차. 근데 중요한 것도 이거 있어요. 반도체는 위에서 사지 말고 자동차를 사라고 했죠. 오늘 4월 달 초반에. 네, 지금은 자동차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동차는 일단 다 샀으니까 이제는 반도체를 사야 합니다. 자, 요 흐름만 기억하시면 모든 건 다 끝납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계속 올라갈 주도주를 선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 아는 거야, 솔직히. 그잖아요. 반도체 자동차가 잘 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뭐 2차 전지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가 큰 맥락으로 딱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바이오 쪽에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 좀 있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주도주 양상의 종목군들이 떨어질 때 개인들이 선택하는 종목군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이런 포지션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유영일님, 저기 자막 켜보세요, 자막. 실시간 자막 같은 거 안 나오나? 유튜브는? 실시간 자막 안 돼요? 그럼 뭐라도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실시간 자막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자막 켜서 한번 봐보세요. 자막이 나올지도 모르지. 네, 영어로 치든지, 뭐. 네.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어쩔 수가 없지. 네. 아니면 이제 귀에다 대고 보세요. 영상 안 보고 소리를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봤을 때 이쪽 비중과 이쪽 비중이 똑같으면 돼요. 적당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중이 적당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서로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게 30%, 이게 3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60%가 지금 조금 넘거든요. 네. 늘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저의 전체 계좌 내에서 포지션이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1.93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요. 0.98이잖아요. 근데 현대차는요. 오늘 4% 올랐죠. 현대차 EUB, 현대차 EUB는 3.4% 올랐죠. 기아는요. 4% 올랐죠. 현대 모비스도 오늘 올랐죠. 1.9%.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한 2%씩 빠졌다 치더라도 얘네들은 플러스 3%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좌는 1%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가 더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쪽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이쪽 부분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또 여기 속하지 않은 것, 자동차나 반도체 소부장에 속하지 않는 다른 종목군들은 지금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오늘 뭐 게임즈도 올라갔지.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 이런 것도 올라갔죠. 네. 그런 것도 올라갔죠. 그다음에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휠라홀딩스도 올라가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들이 또 올라가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늘 계좌는 플러스 1% 이상 나와주는 게 일단은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쪽에 비중이 많이 기울게 되면 만약에 반도체가 더 커요. 그러면은 요쪽 비중이 커지게 되면 내려가는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3%가 올라도 2%가 빠진 이것과 쌤쌤이가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오히려 빠진 게 더 커질 수도 있죠. 이거는 비중이에요. 무조건 지금 오늘 수익이 안 나왔다 그러면 비중의 문제예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반도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반도체만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상위 10%님의 계좌가 맞는 거예요. 1점 몇 프로 정도 수익 나는 거예요. 오늘 시장 전체적인 통으로 보게 되면 한 0.5% 정도거든요. 근데 오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일단 치고 올라간 게 많았기 때문에 1.1에서 1.5% 정도 수익 나오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장이 조정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 초반에 자동차를 샀잖아. 자동차를 샀죠. 이거. 현대차, 기아차를 샀잖아요. 밑에서. 네. 얘네들이 이만큼 올라와 줬어요. 이만큼 올라와 줬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거기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이만큼 내려왔죠? 네.
여기서 여기 원래는 여기서 여기로 쳐야 되니까 여기서 요만큼 내려갔어요. 자, 둘이서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였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안 내려왔지.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기아 같은 경우는 또 잘 올라가잖아. 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번 4월 달 계좌가 그렇게 여러분은 나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배당이 있었잖아요. 배당이요. 그래서 지금 제 계좌 수익률은요. 계좌 평장고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면 여기 요 정도에 와 있어요. 계좌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렇게 조금 올려주면 괜찮거든요.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배당을 또 투자를 더 한 것도 있죠. 이번에 뭐 자동차 배당 경우 자동차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팔아먹은 것들 있죠. 뭐 한양 ENG든 뭐 PSK든 LS 일렉트릭도 팔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사주는 거지.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만 우리가 이해하고 가시면 계좌는 크게 문제 없이 갈 겁니다. 크게 문제 없이 갈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추세는 돌아서고 있고 상승 추세가 되는 거죠. 상승 추세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네. 이게 반도체, 이게 자동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꺾일 때 올라가고 꺾일 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렛길 하면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향을 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과 종목들을 내일 특강에서 말씀드리죠. 내일 특강 1강이 이 상승 추세에 대한 공략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이제 내일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잘 숙지해 뒀다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잘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아시죠? 네, 특강할 때 뭐 한다고요? 잘 써먹는 거, 네,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반도체와 자동차의 비중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유는, 자,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지난번에 떨어질 때 왜 사라고 그랬지? 현대차가 떨어질 때 왜 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떨어지면 더 살 것이다. 우리는 이제 22만 원 밑에 했죠. 21만 원 이 정도 노렸는데 위에서 그냥 샀죠. 뭐 바로 올라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샀는데 이런 거 왜 산 거예요? 기아 이런 거 왜 산 거예요? 막 떨어졌잖아. 이렇게 막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때로 다시 돌아가면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네. 기아 이런 거. 어이구 씨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에이 진짜로. 이 뭐야 어떻게 어디까지 온 거야?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잖아. 여기에 서 요 모양새는 지금 삼성전자와 다를 게 무섭잖아요. 근데 왜 이걸 사야 된다고 그랬지? 왜 사야 돼요?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이야.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걸 눈 뜨고 보면서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추세는 이미 올라가는 추세예요. 우리가 자동차와 반도체를 선택한 이유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올라갔다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실적 전망이 더 좋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안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밑에서 계속 샀던 거잖아요. 기아고 삼성전자고 간에 계속 샀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입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것은 뭐예요?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갔다 떨어져. 보통은 상승 추세가 진행될 때 뭐가 되느냐? 오버슈팅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다가 오버슈팅을 한단 말이에요. 오버슈팅 하다가 밑으로 떨어지지. 항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떨어지면서 지지선까지 내려와요. 그렇지만 이 추세를 망가뜨리지 않아. 그래서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떨어지게 되면 매수 기회가 되지. 즉 올라가는 주식은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특히 여기 지금 이 종목들처럼 앞으로의 전망이나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포지션들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엔비디아 떨어졌는데 악재가 뭐예요? 네? 엔비디아 떨어졌어요.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다 이거야.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는데 악재 뭐예요? 악재. 엔비디아의 악재 한번 얘기해 봐요. 엔비디아의 악재는 무엇인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야 될 이유가 뭐예요? 10%나 빠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빠져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네. 지금 잠잠히 가능되는데 오버를 쳤잖아. 그죠? 많이 올라서예요. 그냥 근데 주가에는 항상 조정이 나올 때는 뭐가 있어야 돼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게 뭐였어요? 금리. 그죠? 플러스 중동. 이걸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조정 나와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일단은 800불 지지선이 있는데 800불 이탈이 되면 더 아래쪽 700불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동안 조정에 대한 악재가 별로 없었어. 근데 사람들은 옆으로 누울 때 열심히 사들이죠. 많이 올라간 거 보이지 않아요. 일단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계속 가겠지? 네, 더 잘 가겠지?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조정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맛이 갈 거라 생각하는 걸까? 그냥 연결고리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소부장리구 간에 너무 올라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요. 삼성전자는 이미 다 내려와 버렸어. 다 내려와 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더 빠질래도 뭐 빠질 만한 것도 별로 없고 빠질 만한 어떤 위치도 만들지 않았어요. 이미 다 내려왔거든. 엔비디아로 따지면은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얘네들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악재들이 나타났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중동 악재 뭐 있어요? 없잖아. 금리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금리를 정말 안 내리고 올릴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정말로 나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금리 인상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뉴스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뉴스가. 뉴스가 뭘 만들어줘요? 이런 공포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대더라. 이번 주 보세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다 좋게 나올 겁니다. 다 좋게 나오고 하이닉스 포함해서 실적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가 저점을 잡아서 땡기는 위치가 될 겁니다. 그 자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이닉스든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지금 저점 하이닉스는 좀 더 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내려간다는 것은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 모든 거를 다 통달하고 알 수는 없겠지만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가 마음껏 더 내린 이유는 뭘까?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마음껏 팔아먹은 이유는 뭘까요? 차익 실현일까요? 여기서 요만큼 팔아먹었는데 요거 팔아먹은 게 차익 실현일까 과연? 아니겠죠. 이건 뭐야? 마음껏 팔아먹을 수 있었던 거. 주가를 더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오늘 밸류업이 나왔다고. 밸류업. 밸류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배당 확대를 해주는 기업들에게는 이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 시켜주겠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나는 분리과세 하는 게 배당금이 솔직히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하면 이제 금융종합소득인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15.4%잖아요. 배당소득세가. 근데 이걸 20%나 25%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각에서 30%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많이 올린다. 물론 분리과세를 안 하고 배당 소득에 포함이 돼 버린다라면은 그것도 약간은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죠. 근데 2천만 원까지는 어차피 필요 없잖아. 근데 배당을 2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네 손해 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돈 많은 사람들 부자 감세가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달에 이제 완벽한 세부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네들을 치고 올린 거예요. 밸류업 관련주들을 치고 올렸어요. 네? 이게 치고 올린 이후에 무엇이 되느냐? 삼성전자를 한 번 더 빼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갈 때 삼성전자까지 같이 올라가면 지수는 폭등하겠죠.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조정이 좀 필요해. 저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라고 생각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것들이 올라갈 때는 마음 놓고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조정은요.
조만간 바닥을 잡게 되면 이제 한 템포 지나갔으니까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서서히 올라가든지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반도체 종목군들도 이제 정리하겠죠. 지금 오늘은 재료가 나와서 급하게 튀어 올라온 모습이 있겠지만 밸류업들이 이제는 이렇게 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고 서서히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당 소득을 안 떼고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세금 없이 주겠다 이런 데가 있고 하나투어인가 그게 이번에 소득세 없이 배당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그 회사에서 그런 거 없이 배당을 주겠다라고 결정하면 그렇게 소득세 세금 안 떼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한번 봐 보세요.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겁을 먹지 않으려면 비중적인 부분도 잘 지켜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도체 비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다른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대한 비중을 키우더라도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딱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기 보세요. 종목이 400개가 넘는다, 300개가 넘는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그 포트폴리오 종목들 이거 개수 가지고서 많다고 하지 마이지. 많다고 하지 마요. 네. 다른 분들 400개, 500개씩 된대잖아. 네. 거기에 비하면 완전 새발의 피 아니야, 우리?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쪽은 어차피 이제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때는 이쪽 비중이 많으면 이제 올라갈 때 뭔가 더 빠르게 계좌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네. 늘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을 키우기는 하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때는 더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이 자동차 쪽이 밸류업이랑 같이 묶여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을 안 하지. 우리 종목이 4-500 개씩 되면 말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목이 지금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리딩하는 종목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참 못 미치죠. 네. 우리 뭐 100 개도 안 돼요. 네. 100 개가 뭐야.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많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저런 저기 400 개가 넘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분에 비하면 완전 새발의 피 아닙니까? 네. 우리는 한눈엔 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딱 보면 한눈에 우르륵 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 정도 되죠. 네. 그죠? 바다님도 손실이 증가했다라면 반도체 쪽에 너무 많이 모인 것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모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전후로 돼요. 그 정도 전후입니다. 네. 종목이 저는 많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저의 스타일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하나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뭐 상황이 있을 때 추가 매수를 계속 해 주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네. 종목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종목이 이제 저는 숫자보다는 약간 비중을 채워 가지고 치고 올라갈 때 가는 거죠. 네. 뭐 그 정도 포트를 맞추면 되죠. 뭐 우리는 뭐 지금까지 제가 해 오면서 그렇게까지 지금이 종목이 제일 많을걸 아마 근데? 지금이 종목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4년 넘게 이 88 TV 전문가를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예전에 있었던 것도 있지만은 이제 시작한 게 2020 년이잖아요. 이제 만 4 년이 되잖아요. 이제 쪼끔 있으면 만 4 년이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누적되어 온 종목들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정리가 안 된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2021 년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 가지고 그 물려 있는 것들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정도까지 안 갔어요. 네. 뭐 보통 50개 미만, 50개 전후로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한번 확 팔면은 또 한 2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가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렇게 보시면 되죠. 네. 자,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생각하세요. 네.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지금 UW 님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나 반도체 비중이 매우 많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나는 반도체 비중도 별로 없고 자동차도 그냥 그런데 계좌가 떨어졌어. 반도체 비중이 많지도 않은데 계좌 떨어졌어.' 이러면은 뭔가 잘못된 계좌를 갖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많이 집중을 해놔 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껄떡새요? 이것저것 그냥 건드려 보는 거야? 아 근데 10 개는 사실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죠. 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경우라면은 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네 종목 수는 좀 많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종목 수가 많은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종목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종목 수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맞는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힘들죠. 중간에 딱 끊기면 뭐라 그랬어요? 400 개가 그대로 굳어버려. 500 개가 굳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뭐 제 생각에는 네 100개 미만이면은 네 한눈에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정도. 뭐 저는 한 200개 정도까지도 한눈에 보일 것 같긴 한데 200 개까지는 쪼금 많을 것 같고요. 네 100개 미만 네 한 60-70 개? 네. 한 50 개? 5-60 네 고 정도면은 뭐 '적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이렇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포트폴리오 강의를 지난번에 해 드렸지만 이번에도 특강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네들의 성격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비중을 이쪽에서 늘렸다가 또 이쪽으로 늘렸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지금 손해를 보는 경우들은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분들이 네, 매수를 좀 고점에서 매수해서 따라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요. 네. 올라가니까 막 사는 거죠.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도 엄청 사더만 사람들 보니까 이런 데서도 많이 사고 해서 엄청들 많이 사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열려 있으면은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이격이 벌어져서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반도체 소부장 쪽은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 전략만 세웠다 그러면 조금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물러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24년도 올해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반도체 쪽이니까 그쪽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지금은 저점대에서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면 사라. 네. 완전 바닥은 안 찍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쪼끔씩 더 축적받는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은 아니어도 되는데 최소한 위에선 사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요? 그거 한번 올려 봐요. 그 이모티콘.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저점 지옥 고점 천국. 아니지. 고점 지옥 저점 천국.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흥분을 해 버린다고. 여기선 쪼끔 사고 여기선 많이 사고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은 계좌가 확 깎여 버려요. 그리고 안 올라온다고요. 네.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저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웃자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싸게 사자. 주식으로 수익 내는 거 가장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올라가는 주식을 산다. 많이 올라간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등산을 열심히 해 가지고요. 영차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야호!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지. 네. 내려가죠. 등산에서는 이렇게 등산석 정상석에서 사진도 좀 찍고 야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지만 여러분들 주식의 산에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야 주식의 산에 꼭대기에 올라왔다.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 뭐가 들려온다 그랬어? "아따 호구 왔는가?" "야호!" "아따 호구 왔는가?" 그럼 떨어지는 거야.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쪼끔 내가 생각하기에 쪼끔 올라갔다 싶으면 안 사는 게 상책이야. 밑에서 사도 물리는 게 주식이라고. 근데 많이는 안 물리니까 그게 나은 거죠.
저는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늘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다. 오늘 계좌가 괜찮은데 이상하다. 생각되면 뭔가 하나가 잘못돼 있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안 들은 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안 들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중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자동차, 반도체 해 가지고 둘이 합쳐서 30%씩 60%. 비중도 알고 있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비중의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옆에 것들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지. 왜? 자동차가 떨어지니까 자동차는 쳐다보지 않았어. 그다음에 소비량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왜? 현대차 아니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미 수익을 봤거든. 얘네들 죽이는데 수익률이 이미 나한테 빵빵하게 차여져 있는 거야. 아니면 손실이 막 회복이 됐어. 이제 플러스로 갈까 말까 막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 막 계좌도 수익이 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위에서 사버리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얘네들도요. 늘 우리가 겪고 지나온 거지만 조정이 나와요. 네. 조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피곤해하죠. 근데 이럴 때마다 매수하면은 항상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배우시면 되잖아요. '아 올라가 있으면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하면 되는구나.' 요게 그냥 간단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이 '계속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손실도 아니지만 이거 손절하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봤잖아 그때 댓글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동지세미캠은 언제 산 거예요? 지난 3 월에 산 거잖아. 그리고 지난 뭐 특강할 때는 지난 11 월에 산 거잖아요. 지난 3 월에 샀다고 쳐도 지금은 수익이 나와야지. 뭐 한 몇 프로 나오겠어요? 한 8% 대? 네. 적어도 8%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4만 원 샀어도. 그죠? 근데 지금 이걸 손절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걸 손절했다면? 어이가 없지. 내가 동진세미캠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가장 높은 가격이 4만 원입니다. 네? 가장 높은 가격이 4만 원이에요. 근데 손절을 했다? 그러면 왜 손실이 나는지 아시겠죠? 왜 손실이 나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사도 괜찮겠죠. 지금 사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데서 사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한 5% 7%막 10% 나가니까 팔아 버리는 거예요. 5만 원 산 게 45,000원 되면 마이너스 10% 나오잖아요. 그럼 손절해 버리는 거지.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네. 그 위에서 산 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더 커지는 것 같으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사지 마세요. 이거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는 것들 원익 IPS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원익 IPS 지금 사도 되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 위에서 다 산다고. 위에서 사 가지고 물려. 왜 물리는지 모르겠지만 물려요. 그냥 막 그냥 지르는 거야. 뭐 생각 없어 그냥 막. 네. 그냥 일단 사고 보자요. 일단 사고 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은 조정이 주가가 떨어질 때가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 기회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위에서 물려 버리면 추가 매수도 못 해. 이거는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만약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봐요. 지금 뭐 아픈데 또 찌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9만 원에 샀어. 근데 비중을 왕빵 채워 버려 가지고 비중이 100%야. 떨어질 때 여기서 돌아갈 거 알고 있지만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잖아요. 비중이 엄청 많은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비중이 엄청 많아 버리면 티가 안 나. 그죠? 티가 안 난다고. 매수는 항상 차트를 길게 보면 답변 포인트가 다 보이잖아요. 어디서 올라가는지. 그게 그 포모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저거 올라간다 그러면 막 뛰어가요 그냥.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뭐라 그래요. B2가 또 그렇게 늘어났었다면서요. 신용은 별로 얼마 되지도 않지만 네. 지금 삼성전자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삼성전자 이제 못 해 먹겠다. 욕만 잔뜩 있을 거예요. 가 보세요. 반도체 쪽에 다 가 보세요. 욕만 나오지. "이게 주식이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사고자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사세요. 괜찮아요. 이 지금 뭐 지가 뭐 어떻게 될 건데. 아니 악재가 있어야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엔비디아는 악재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AI 칩에 대한 경쟁이 붙었어요.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해 가지고요. 전부 다 AI 칩 만들겠다고 나왔잖아요. 엔비디아의 시장은 지금 90% 점유율이지만 이게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지금 사용하는 H100보다 더 좋은 게 나오게 되면 이게 시장 점유율을 쪼끔이라도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시장 점유율이 90%에서 80%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압도적이겠지만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 규모가 더 커져요. 시장이 지금은 만약에 100 개다 그러면 나중에는 200 개가 되겠죠. 200 개가 되면 이 중에서 80%도 줄었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먹겠죠.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AI 칩에 대한 경쟁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 AI 칩이 모두가 뭘로 만든다고 했어요? HBM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메타의 그 마크 저커버그가 이 전용기 타고 막 날라왔잖아요. 얼마나 애들이 급하면 그러겠냐 이거야. HBM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은 AI 칩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걔네들 사진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AI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HBM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삼성전자 수익 중인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하이닉스 수익 중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죠. 하이닉스 아직도 100% 넘었잖아요. 100% 되죠, 아직도. 하이닉스 얼마야 지금? 7만 원이니까 100% 넘게 나오잖아요, 아직도. 8만 원대 매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네 '아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어? 왜 이렇게 됐어?' 생각하지만 네 그거는 물려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뭐 AI 상투니 뭐니 웃기지 말라고 그랬죠? 네. AI 상투는 저기 어디 가서 나오겠어? AI 상투는. 동편사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올? AI 상투는 언제 나옵니까? 나 죽으면 나올라. 반도체가 사이클을 타는 종목이에요. 반도체는. 동천사님 슈퍼채팅 2만 원 감사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여기. 그래서 한참 올라가서 여기서 꺾일 때 팔면 돼요. 저는 현대차나 이런 것들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은 예전에 은행주들 계속 모아온 거 보셨죠? 그다음에 우리 뭐 현대해상이나 이런 거. 현대해상 배당 많이 주잖아요. 이런 것들 오늘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이건 우리 팔아먹은 자리에서 지금 계속 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안 해요. 근데 여기 2021 년도부터 우리가 계속 모아왔다고. 이게 배당률이 8%가 넘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안 팔고 계속 가지고 가요. 배당도 잘 주고 그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번에 지금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배당금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근데 오늘 은행주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계속 가져가도 되거든요. 근데 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배당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배당 가지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1,400원 정도 배당 나오죠? 이걸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랬죠? 네. 계산기 가지고 해야 돼요. 자, 1,400원 배당금이다. 근데 지금 76,000 원이래요. 그럼 배당률이 얼마나 돼요? 1.8% 밖에 안 돼. 응? 근데 생각해 봐요. 1,400 원을 이 배당금을 주는 회사인데 여기 2만 원에 샀다고 생각해 봐요. 2만 원에. 그러면은 배당률이 7%예요. 3전 배당이 7%라고. 근데 이걸 더 전에 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7% 밖에 안 되잖아, 이게. 그 배당금도 많이 올리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 배당이 좀 약하죠. 이렇게까지 올랐는데도 7% 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이제 주기에 따라서 한 100%씩 먹고 빠지고 다시 사고 또 100% 먹고 빠지고 하는 게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금 한번 보세요. 이런 기업들은요, 주가가 올라온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주가가 올라온 것도 별로 없는데, 배당금은 얼마나 늘었을까? 배당금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예. 이거 한 6년 전 것만 보세요. 6년 전 것만 보셔도 깜짝 놀라요. 이게 지금 4,000원짜리인데 지금 10,000원으로 늘었잖아요. 2배 넘게 늘었어요. 10,000원이라고. 근데 10,000원이면 만약에 내가 여기 10만 원일 때 샀다 그러면 배당금 10%예요. 근데 현대차를 안 사고 배당을 더 많이 받고자 해서 우선주를 샀다 이거야. 배당금은 더 많이 받겠지만, 네, 10,000원의 배당금인데 이게 5만 원이다. 만약에 이런 데서 샀어. 이거 뭐 여기 이런 데 샀어. 근데 우리는 가장 최근에 산 게 여기잖아요. 여기. 54,000원. 배당률이 20%예요, 2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면.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배당금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 싸게 사놓으면 지금 이거 10만 원 샀잖아, 우리 10만 원. 10만 원 사놓은 거예요. 아직도 수익률이 50% 넘어요. 많이 나왔어요. 수익률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10만 원대예요. 근데 배당금도 지금 지난 금요일에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빵빵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근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1분기 배당금 아직 안 나왔으니까. 기말 배당밖에 안 나왔잖아요. 1분기 배당 또 받아야지. 근데 배당금은 내년이 되면 더 많아진대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최대한 많이 모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중을 많이 실었다라면 이제부터 기회가 생길 때 조금씩 더 사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대기에서 매수해가지고 물타기 할 때 조금씩 사면은 물타기 하는 효과가 별로 없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밑에서 왕창 산 상태에서 위에서 물타기 한다. 평단가가 올라가잖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티 많이 안 납니다. 상승할 때 조금씩 한 주라도 더 많이 해놓으면 주당 얼마를 받는다 그랬어? 주당 10,000원씩 더 받는 거예요. 배당금을. 주당 10,000원이요. 한 주만 더 사면.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죠. 가격 올라와서 있으면은 이 배당금률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보다 배당을 더 많이 주겠지.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이게 작년에 여기 기준점이 여기 11만 원이다 잡자 이거예요. 11만 원. 그래서 배당을 결정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12,000원쯤 나오죠. 그 12%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11,000원인가요? 12,000원 나온다 치고. 네. 그럼 이게 저 위로 올라가면 배당률이 이제 12%가 안 나오겠죠. 왜냐면 15만 원인데 12,000원 주면은 배당금이 이게 10%가 안 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7, 8% 정도 안 나오지. 이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에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고착화되면 한 2, 3년 안에 또 배당금 12,000원, 13,000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배당금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주주하는 정책이고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주가도 빵 뛰어요. 근데 야 배당금 너무 적으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또 주기 위해서 또 더 올린단 말이에요.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이웃비를 보시면 안 되고 현대차를 보고 가시면 됩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가 지금 보면 배당률이 한 5에서 6%좀 나오잖아요. 왜냐면 19만 원대, 18만 원대 샀으니까. 응?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거든. 그럼 5에서 10% 나오면 이게 25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당금에 대한 규모를 맞춰줘야 되겠지. 아까 거는 굉장히 좀 가격 괴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럼 그러겠지만 이 본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렇게 저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당금률을 보시면 계속 뛴다고요. 이렇게. 4,000원, 3,000원, 5,000원, 7,000원, 11,000원, 뭐 이게 내년에는 12,000원, 아니 그죠? 내년에는 12,000원, 올해는 이제 근데 더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12,000 뭐 이렇게 지금 실적 증가율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면은 네, 지금 이렇게 좀 적게 잡히는 걸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네, 배당금 더 올려주는 거죠. 뭐 특별 배당을 주든 이번에 돈 많이 버는 특별 배당 안 줬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특별 배당 줄 수도 있죠. 이게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진행될 때 나오는 그 포지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기회를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그 코로나 있을 때도 요런데 기회만 잘 잡아 놓으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상승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런 천금 같은 기회를 얻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자꾸 뭐 후퇴하고 빠져나가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네. 리먼 때도 우리가 추천이 나갔어요. 현대차 5만 원, EUB. 그때 EUB는 얼마였지? 현대차 5만 원에 나갔었어요. 5만 원에. 여기. 이때 3월인가 4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5만 원이에요, 여기. 3월인가 4월인가 그랬어요. 5만 원대. EUB가 그때는 얼마겠어요? 18,000원 뭐 이렇게. 네, 17,000원. 네. 그럼 거의 한 80% 배당률 받는 거지. 지금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요게 지금 2020년도에 여기 산 게 6만 원이잖아요. 이게 60만 원 가지 말란 법이 뭐가 있어요? 네. 시간이 진행될 뿐이죠. 지금은 그때는 5만 원짜리는 못 가고 지금 50만 원짜리는 가나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배당률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지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배당이 얼마 안 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1억을 묵어 놨다 이거야. 1억을 샀어. 그러면 지금 얼마씩 받아요, 배당을? 8천에서 1억 정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하나로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노후 준비하기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으로 뭐 30억이 필요하다, 50억이 필요하다 말들 많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배당금 얼마만 맞추면 된다고 그랬어요? 1억만 맞추면 된다고 그랬죠. 1억 2천, 1억 5천만 맞추면 된다고 그랬나요? 네. 월 1,000만 원씩 써야 되니까. 어? 1억 5천만 맞추면 이런 종목들을 그냥 배당금 한 5천만 원씩만 받게 해놓는 거지 뭐. 그러면 30억이 아니라 3억만 있어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계획을 많이 세우세요. 요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은 뻔해요. 지난번 배당 특강에 설명드렸지만 뭐 금융주 섹터 배당 많이 줘요. 7-8% 이상 줘요. 10% 이상 주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계속 올라가요. 뭐 기업은행 이런 것들도 요런 것들도 지금 이제 더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쳐 올라가 가지고 좀 애매한 구간이 됐어요. 근데 떨어지면 살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밑에서 계속 사 가지고 나 만 원에 계속 가지고 있다. 또는 여기 밑에서부터 계속 사 가지고 이럴 때. 원래 8,000원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올라가 가지고 만 원까지 올라간 거 아니야 그때. 평상가가 1,300원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 갖고 우리가 그 배당보다 더 많이 먹고 팔겠다 해서 팔았는데 지금 요렇게 된 거죠. 우리가 팔았던 그 비슷한 위치까지 다 온 것 같긴 한데 아니면서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다시 사면 돼요. 12,000원 아래쪽 내려올 때. 그래도 다시 사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은행주는 망하지 않고요. 배당금은 계속 나와요. 그 배당주를 매수할 때는 가격이 싼 게 관건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돼. 근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20년 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주식 평가액이 이렇게 막 늘어나 가지고 한 3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막 그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10%만 계산해도 얼마겠습니까? 배당 10%만 나온다. 3억씩. 그냥 1 년에 3억씩 배당금으로 또박또박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걸로 먹고 놀고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럼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국민연금 에휴 그냥 뭐 주든가 말든가 모르겠네. 그 국민연금은 용돈이나 해. 그러면서 이제 손주들 용돈 줘. 그거 뭐 많이 나와봤자 뭐 한 152억 나오겠어요? 네. 국민연금 그거 푼돈 얼마 되지도 않아. 나중에 되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포지션을 분명히 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니 그냥 많이 안 사도 되잖아요. 한 5천만 원 정도치만 이렇게 계속 모아. 그 정도 모을 수 있잖아. 사다 보면. 안 될까? 한 2천만 원만 모을까요? 네. 2천 정도는 모을 수 있겠지? 네. 왜냐면 이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10년, 20년 모은다 생각하면 이 정도 모으지. 그 배당금을 네. 10% 이상 받는다. 아니 10%가 아니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로는 뭘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규모를 키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모. 반도체는 계속 돈이 많이 나갑니다. 얘네들은 성장주들은 이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배당금이 커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배당금이 커지는 순간 정체가 되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구조상으로 배당금을 크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배당을 가지고 투자하는 애들이 아니야.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흐름을 최대한 누려가지고 그 수익률을 뽑아먹고 생각해 보세요. 100% 수익 났어. 몇 년치 이자입니까? 은행 지금 한 4% 나온다 치면은 한 20년, 25년치 이자잖아. 땡겨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갔을 때 또 하고, 또 하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큰 흐름이 나올 때마다 사이클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아먹은 돈을 그냥 그대로 묻혀줬다가, 여기서 다시 다 사들이시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다시 해주시고, 다시 사들이시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100% 먹고 그 100% 이상 나온 거, 여기는 만약에 1000만 원이었어. 그럼 여기서 2000만 원 됐죠? 2000만 원 가지고 여기서 다시 더 사요. 그럼 2000만 원어치 주식이 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주식이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여기 뭐 조금 더, 여기서 만약에 100주 샀다 그러면 여기서 한 105, 100, 한 70주 정도 샀다. 또 올라가요. 또 100%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또 주식을 팔아. 내려갔을 때 또 사요. 그러면 또 한 250주 갖고 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늘려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속 불려나갔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큰 추세마다 해가지고 계속 불려나갔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투자했던 게 2000이 됐어요. 2000이 투자한 게 4000이 됐어요. 4000이 8000이 됐어요. 8000이 1억 6천이 됐어요. 이 정도까지만 돌아가면 되죠. 한 5번 사이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네. 주식 투자하시면서 5번 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3년 주기라고 보더라도 거의 그 정도 돌아와요. 15년이면 다 되는 거니까. 네. 한돈을 그러니까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저는 절대 팔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반도체를 매수할 때가 되면 반도체 비중이 커져요. 그거 다른 통장에 넣어 놓든지 아니면 뭐 그게 해 놓고 예금으로 돌려 놓고 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컨트롤이 안 되시면. 저는 그만큼 다시 다 삽니다. 지난번에 2000 여기 팔아먹은 거 다시 다 샀어요. 더 샀어요. 이제 왜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모아가니까 더 사는 거지. 지금은 그때 보유했던 비중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뭐 1500, 2000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이렇게 몇 번 사이클만 돌아가면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일 때 배당금 뭐 한 2% 받았어. 그래가지고 20만 원 받았던 게 나중에 이제 8000이 되면요. 2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배당금이. 이렇게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잣돈을 굴리고 해가지고 이거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오니까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공략이 굉장히 쉬워요. 이 큰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번에도 100% 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1만 원, 12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셔야지 돼요. 대신에 기간이 좀 길겠죠. 여기서부터 치면 어떻게 돼요? 한 20년 지났잖아요. 10년이에요, 10년. 10년쯤 됐나요? 2011년이니까 한 13, 14년 됐죠. 몇 번 나왔어, 사이클? 하나, 둘, 셋, 이제 네 번째잖아요. 15년, 20년 잡으면 5번, 많으면 6번까지 사이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6번이면은 6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000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2000 첫 번째, 4000 두 번째, 8000 세 번째, 1억 6천 네 번째, 3억 2천 다섯 번째가 되는 거지. 그럼 그걸로 그냥 네 나중에 그냥 한 주씩 한 주씩 팔면서 그냥 그걸로 해서 먹고 살아도 되고 주식을 조금씩 팔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도 돼. 그거 파먹고 살아도 돼요. 네 3억이면 네 500만 원씩 나오면 몇 개월 나옵니까? 3억 됐어.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6번 뒤집어졌더니 한 20년 지났더니 3억이 됐다 이거야. 3억을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나누기 한 달에 500만 원만 칩시다. 왜냐면 배당으로 또 우리가 받을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500, 60개 얼마나 해야 되는 거냐?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나누기 500만 원은 60개월이냐? 60개월?
60개월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누기 12 하면 몇 년 못 노네? 5년밖에 못 노네? 그 까먹으면 안 되겠다. 그죠? 까먹으면 안 되겠네. 안판 주식은 없어요. 계속 갖고 가진 않습니다. 저는요, 계산을 해요. 지금처럼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요? 배당금보다 여기 지금 3년 동안 내가 보유했어. 그 배당금 나오면 얼마 나올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걸 해주면 정말 커질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배당금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큰 고배당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애들 계좌에게는 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잡주 사주지 말고요. 이렇게 배당 높은 것들 있잖아요. 배당 높은 것들이나 성장하는 종목들, 성장주. 이런 것들 시총 상위에서 고르면 그냥 대부분 다 나와요. 근데 애들 것도 막 잡주 사주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컨트롤이 가능할 때 하세요. 컨트롤이 가능할 때. 아니, 계산 쉽잖아. 이거 뭐, 이 기간 동안에 배당금 2%씩 잡나 쳐도 기껏해야 6%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100% 먹었으니까, 네, 깎아 먹으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참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일부터 강의 특강을 들으시면은 계산을 많이 보게 되실 텐데, 네. 각오는 됐나? 애들 계좌에 넣어 놓으시면은요, 애들은 20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40년, 뭐, 한 40년 정도 잡는다 치면 진짜 몇 번의 사이클을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안 팔고 계속 사기만 하더라도요, 배당금이 나중엔 이만큼 커져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내가 배당금을 타먹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계좌까지 같이 증여받아서 하면은요, 얘는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냥 뭐 지금 아유 뭐 어쩌고 바빠, 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들 계절까지 어떻게 챙기냐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챙겨주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럴 때 자기 돈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애들 결혼시키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주면 좋잖아. 근데 그때 뭐라도 해주려면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평생 동안 집을 하나 장만했어. 근데 애들 장가 가고 시집 간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집을 팔아요. 그럼 애들한테 준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전세 살다가 월세 살다 그러면 나중에 경제 활동이 안 돼 버리게 되면 여기서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단돈 10만 원이라도 애들 계좌에 모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별로 티가 안 나겠지. 그죠? 별로 티가 안 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얘가 대학생 갈 때쯤 되면은 또 뭐 큰 돈이 생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아이가 한 달에 15만 원씩 해 가지고 첫 번째 딸이 100 얼마래요? 180만 원이었대요, 원금이. 지금 2,400 넘었거든요. 뭐 배당도 열심히 들어오고 하니까 2,400이 넘었어요. 에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보세요. 이제 장 올라갈 때 보면 3,000 금방 되고 5,000 금방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대학교 갈 때쯤 되면은 나는 당연히 1억 넘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당연히 넘겠죠? 내가 그동안 또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네. 계속 넣고 계속 커지고 배당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1억 넘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1억이 넘어간 그 시점부터는 얘가 30살까지 뭐 한다 그러면 이 1억이 1억을 가만히 있을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더 커지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30살 됐을 때 한 3억쯤 됐다. 근데 얘가 뭐 굳이 뭐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야 3억 갖고 떨어져.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해도 되고 굳이 뭐 지가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러면은 그래. 또 굴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티가 안 나요. 근데 애들이 커지게 되면 애들이 더 크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33살을 올리니까 이제 20살에 애기 난 걸로 되네. 그래도 다행이다. 성인일 때 나가지고. 27살 할 때는 항상 이제 내가 중학교 때 애를 낳고 뭐 그랬는데, 네, 지금 좀 나아졌네. 네.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한 40살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헴.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장 주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쭉 가져가면 배당금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가가 계속 커지게 되면 보통 액면 분할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액면 분할 많이 해요. 아니면은 너무 커졌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해 버리는 거지. 무상증자하면 주식수가 또 2 배로 늘어나잖아요. 또 3 배로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격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자, 1:1 무상증자한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무상증자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한 주가 더 생기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38,000 원으로 바뀌겠죠? 네. 38,000 원으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한꺼번에 크게 낮춰 버리려면 네 액면 분할하든지. 요즘에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막 그때 뭐였어요? 소록소였나요? 뭐 10대 1로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막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서 막 그냥 허겁지겁 만들어 가지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나 결혼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은 그때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하면은 어우 씨 막 그래요. 네. "아빠 나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럼 어느 부모가 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집이 있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해 주고 싶지. 여기 전셋집 구하는데 10억 이래. 뭐 어떻게 할 거야. "야 그런 데 살지 마 이 새끼야."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 놓은 거 "야 네 계좌니까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집을 먼저 사 놓는다든지 그죠? 그러시면 되죠. "이 집을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언뜻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 같잖아.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게 아니야. 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쳐내야 돼요. 애들이 애들한테 줄 걸 다 쳐내야 된다고. "야 이거 먹고 떨어져." 네 그렇게 쳐내야 된다니까. 네. 아니 우리 자녀가 부러운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내 재산을 끝까지 지키고 네. "그리고 너도 이렇게 살아와. 살아. 너 알아서 열심히 살아. 나 죽으면 가져가." 이렇게 그냥 네 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 나는 늙어서까지도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죠. 미리 다 컸으면 돈 들어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많이 크신 분들은요 돈 들어갈 데 없으니까 네. 근데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약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돈 달라고 돈 아예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많이 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애들 거는 이렇게 차곡차곡 성장주나 이런 쪽으로 계속 모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목표를 20살 되기 전에 1 억을 만들어 주세요. 더 많이 만들면 좋고요. 더 많으면 좋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네. 왜냐면 그렇게 될수록 나의 짐은 점점점 줄어드니까. 물론 그것도 애들한테 다 주는 건 안 되고 처음부터 주지 마시고 네 고렇게 해 놓고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근데 그 UW님이 삼성전자 우선주 팔아 가지고 애들 돈 줘야지 뭐. 원래는 이제 결혼할 때 네 우리들 결혼할 때는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네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런 준비가 없이 시작하는 맨땅에 헤딩을 해 봤잖아. 맨땅에 헤딩을 해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 지랄 맞아요. 너무 이게 힘들어. 고돼요. 빵원에서 시작해 보세요. 또는 마이너스에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게 플러스로 바뀌는 것도 주식 투자하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었습니까? 그죠? 지금 10만 원이 있으면 만 원을 빼 가지고 이걸로 주식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종잣돈이 많아야지 한철 장사할 때 뭐 그렇게 한 장 정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종잣돈 없으면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이런 빵이나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래도 한 단계 정도 위에서 시작하면 적어도 이런 걱정 안 하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33살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딱 보면 33점 보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동안인데 이래도 안 믿는다고?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뭐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일단은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맛있게 먹은 거는 다 어디로 가요? 살로 가지. 달달달달달달 흔들리는 건 사려 있잖아. 살로 가지만 술에 산 거는 나중에 다 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자린고비처럼 천장에다가 굴비 매달아 놓고 그냥 그것만 두 번 쳐다봤다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천장에다 굴비 매달아 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그냥 "너 왜 두 번 쳐다봤냐?" 뭐 그냥 뭐 그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뭐 자린고비가 뭐 했다고? 생선 장소 오면 이렇게 만져 가지고 손 닦아서 국 끓이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긴 시간이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뭐 그런 거 먼 미래까지는 일단 제가 재밌으라고 해 드린 이야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상승장에서 나오는 이런 단기적 포지션들 있죠? 단기 조정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지옥불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지옥을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예?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투자자가 아니요. 이 그지 같은 이런 불지옥을 견디고 살아남아 가지고 네 지금까지 그냥 살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이거 조정 이거 야 여기서 쓰러진다고?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고?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마이너스 30% 때는 그냥 둔감해요 사실은. 근데 주가가 슬슬 올라와 가지고 플러스 2% 마이너스 3%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여기서 막 안달 조바심이 납니다. '아이고 이건 마이너스 또 떨어지면 야 씨 그 안 돼. 아 네 뭐 이제' 네. 지금 요 정도 와 있잖아. 그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30 에서 시작했을 때 플러스였으면은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출발한다 생각하시면은요. 이제는 상승장으로 가잖아. 상승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딱 그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가셔야 돼요. 지금 막 물러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응? UW님 계좌가 -3.2 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얼마였어요? 초반에. 요럴 때 여기 처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마이너스가 그래도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두 자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한 자릿수 들어가 있고 얼마 전 플러스였다가 지금 좀 떨어져서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마이너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이게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마이너스 35가 마이너스 3이 됐어. 얼마 전에 플러스였지만. 근데 지금은 조정을 다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 다시 여기까지 2700까지 올라가면 2750까지 올라가면요. 플러스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해온 작업들이 이런 작업들이잖아요. 이것만 되시면 돼요. 계좌 분명히 말씀드렸죠. 플러스로 넘어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네? 플러스 넘어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바뀐다고. 이때 여러분들 멘탈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견디고 온 사람이야. 이 큰 불구덩이에서 그냥 살아나온 사람이요. 그죠? 주식은 언제나 사도 됩니다. 아니, 지수가 고점일 때도 사도 됐었어요. 뭘? 뭐를요? 현대차 사면 됐잖아. 그죠? 지수 고점일 때 현대차 샀으면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사도 괜찮아요. 무엇을 사느냐지. 무엇을 어디서 어떤 시점에 사느냐지 시장이 지금 이러나 저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갔느냐, 올라갈 때 사느냐, 내려갈 때 사느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장에 내려간다고 해서 뭐 그럴 수 없잖아.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따블리님은 워낙에 삼전이 많아 가지고 답이 안 나왔었지. 근데 제 계좌 저렇게 된 거 진짜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기적이야. 무엇을 사느냐? 잊지 마세요. 무엇을 사느냐예요. 지금 주식을 왕창 사야 될까요? 지금이 아니라 이때도 샀어야 됐어. 이때도 샀어야 되고요. 항상 주식을 샀어야 돼요. 대신에 올라 있는 것 말고 내려 있는 거. 월 초반에 제가 많이 해드렸던 말 기억하실 거예요. 반도체 사지 말고 자동차 사세요. 반도체 사지 말고 자동차 사세요. 반도체 사지 말고 자동차 좀 사세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금은 자동차 좀 사지 말고 반도체 사세요. 아, 근데 왜 이거를 자꾸 바꿔서 하는지 모르겠어. 올라가는 것만 하니까. 반도체 사서 그냥 물렸어요. 손절했어요. 자동차 살 걸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아니 지금은 반도체 사야지. 네? 그 사람들이 역발상 되게 좋아하지만 그잖아요. 역발상 되게 좋아하지만 이 역발상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려면 뭔가 내가 약간 엇박자도 좀 내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이런 어떤 공포나 걱정거리를 견뎌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만 보고 가면 돼요. 내가 지금 아주 정확한 매매 타이밍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즈음이구나. 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매도도 그냥 이런 데 했는데 더 올라갔어. 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매매하실 때 딱 그것만 잘 체크하시고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시면 분명히 뭐가 나온다? 이번에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특강을 드려야 된다고 했죠, 내가.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네, 4월 특강. 이제 내일 바로 시작이야, 내일 바로 시작. 이제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 오늘까지 마감 후 신청 불가인데 지금 마감이 오늘은 아직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새벽에 녹방 듣는 분들은 내일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까지 일단은 지금은 방법이 없어. 지금은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누르셔가지고요. VIP가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드 결제를 그냥 하시거나, 네. 그냥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되죠. 네. 요걸로 하시면 2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88만 원 요거. 그래서 요걸로 2달을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뭐예요? 저기 뭐지? 이미 뭐 1달 가입을 되어 있다 그러면은 차액 있잖아요. 73만 원인가요? 그거 해주시면 되고. 미리 안 됩니다. 네. 미리 못 올려드려요. 네. 그거 왜냐면 그날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그렇습니다. 긍정왕님. 네. 그렇게 가는 거고요. 왜냐면 특강 자료 미리 올려달라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요. 특강 자료는 미리 못 올려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방송 전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그 자료 보느라고 여러분들이 뭐 그 방송에 귀를 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미리 봐서 여러분들이 좋을 게 없어. 그건 어차피 저의 강의를 위한 자료이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만 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걸로 이제 카드 결제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네, 오늘 12시 넘어가면 시작됩니다. 아니면 여기 어디 갔어요? 어디 갔니? 여기 특강. 네. 여기 밑에 쭈루룩 내려보시면 나는 무통장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은요. 여기다가 네, 필명으로 입금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필명으로 입금을 해 놓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내일 등록이 가능하실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오늘 안에 하시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게 내일 새벽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6시 전에, 네. 왜냐면 직원이 출근하기 전까지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등록을 아침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는 돌리는 걸 보고 사도 괜찮아요. 네. 가격 내일 바뀝니다. 내일 바뀌어요. 네. 내일 바뀌니까 내일 하셔도 됩니다. 직원이 출근하면 바뀔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에는 아시잖아요. 주가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번에 기아차 이런 것들도 그 시점에서 바로 안 사면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 근처에서 그냥 바로 당겨 버리더라고요. 아니면 살짝 터치만 하고 다시 올라가 버리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대부분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조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네. 그때그때 또 맞춰야 되겠죠.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를 받는 거 이제 잘 체크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문자 받으니까 혹시라도 내일 아침 9시 까지 문자 못 받았다 그러면 문자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네,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스팸 문자에 돼 있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잘못된 건 아닌지, 그다음에 뭐 오늘 새벽부터 되니까 지난 라이브 방송 듣고 싶으시면 한번 들어보시거나 그렇게 가시고 지난 녹화 방송 시청 이런 게 가능하니까 네. 녹화 방송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카드 결제 모바일로 된대 뭐 등등등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네. 신청하시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네. 댓글 달리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구야, 여기 가만히 있어봐. 기저귀 차고, 유영일님? 네. 기저귀 차고 가자고? 그래요. 자, 일단 바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상승추세 매매 기법이에요. 요거. 내일 9시. 문자로 다 알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문자로 다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이제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시점에서 딱 필요한 그런 강의들이 무엇인지, 그런 기법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가지고 진행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나한테 무엇이 더 유리한가? 난 뭐 굳이 특강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안 들으셔도 돼요. 네. 근데, 나는 지금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종목만을 원하시면 안 돼요. 종목만을 원하시면 안 되고,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기법을 내가 지금 사용해 가지고 대응이 되셔야지 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주도주 매매 기법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 돌아서는 것들 잘 골라 가지고 투자도 잘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처럼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 것은 무엇인지 아닌지. 근데 모든 것에 대한 기법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요. 상승하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은 단계에서 올라가는 단계로 넘어갈 때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 비싸게 나올 거예요. 네. 하이닉스도 지금 뭐 증권사에서 22만 원, 25만 원 얘기했지만 그거 금방 도달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안 끝났는데 하이닉스가 25만 원 도달했어요.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더 가겠죠. 삼성전자가 12만 원, 13만 원 도달했는데 그게 올 한 7월 달, 8월 달쯤 됐다 생각해 봐요. 한 9월 달쯤 됐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사이클이 아직 절반밖에 안 왔는데 끝나겠어요? 더 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삼성전자가 우선주는 뭐 한 10만 원대,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뭐 12, 3만 원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20만 원이 목표치였는데 지금 한 2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갑니다. 네. 그러니까 꿈은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 100만 원 갈 수 있지? 네. 10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나 죽기 전에 가지 않겠어요? 그런 게 성장주예요. 사이클 지나면 또 죽는 소리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잘 기다리고 있다가 또 죽는 소리 나올 때 또 밑에서 또 한 번씩 또 사고,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바뀔 때 매도 한 번씩 잘 해주시고, 그 돈만 잘 들고 계시면 또 밑에서 살 수 있어요.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100개를 팔았으면 150개, 200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이클 왔을 때 또 한 번 또 크게 먹고, 또 하고, 네. 30만 원 찍으면 또 한 뭐 17, 8만 원까지 또 내리겠지?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기업 푸드코도 기어 올라가죠. 네,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30만 원이 아니라 이제 40만 원, 50만 원 얘기 나오고 또 그거 올라간 다음에 또 떨어지겠죠. 네, 언제까지요? 뭐 한 30만 원까지 또 떨어지겠지. 그럼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그쪽에 계좌에다가 많이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몇백만 원 못 넣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네, 돈 천만 원밖에 못 넣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내 거가 됩니다. 네, 다 올라가는 거고 하는 거니까. 네. 뭘 가는데 순서 없어. 네. 네. 우리는 이제 천천히 가야죠. 팔 때가 되면 다 알려드립니다. 방송만 잘 듣고 계세요. 구독, 좋아요 잘 누르시고, 네,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시황만 좀 들으셔도 됩니다. 얘네들은 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적어도 한 6개월, 한 3, 4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도 기회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때 아무 때나 팔아도 됩니다. 포스코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팔 자리에서 보세요. 제가 팔아먹은 자리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죠. 매도 기회가 얼마나 있었어요? 2달 넘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팔은 거잖아. 응? 그렇잖아요? 안 팔은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 60만 원에 팔 때 60만, 59만 원에. 한참 있었습니다. 아니, 그 10배 올라갔다는 위메이드도요. 매도 칠 때 보세요. 요런 것들도 시세가 크게 나면은 팔 기회를 오래 줘요. 여기도 보세요. 요것도 거의 한 2달 정도 매도 타이밍 줬잖아. 난 22만 원에 팔았지만, 네. 그때 대비해서도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 추세가 벗어나기 전까지는 2달 정도 있었잖아. 2달 정도. 시간이요. 요때 아무 때나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때. 포스코는요. 종목 진단하면 안 되죠. 네. 2차 전지를 엮여 있는 한은, 네, 문의 접종 받아야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요런 모습이잖아요. 요거 나올 때 다시 사면 되죠. 네. 요거 나올 때 다시 사면 됩니다. 요거 나올 때 다시 사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고 있는 그 다 떠나서요. 그냥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주식만 사면 돼요. 내려가는 거 껄떡거리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거 건드리면 자꾸 껄떡새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올라갈 때만 사세요. 올라갈 때만. 올라갈 때만. 아시겠죠? 네. 포스코 2007년 때처럼요? 여기 때처럼요? 아니, 이때는 대세 상승이잖아요. 대세 상승. 이때는 하이닉스는 그때는 개판이었죠. 이때는 사실 뭐 이때도 근데 많이 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 올라간 거 아니에요. 6천 원부터 3만 원 넘었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대세 상승에선 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예? 대세 상승에서는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중공업 뭐 이런 거 뭐 대한해운 이런 거 지금도 지라 같은 주식이지만, 네. 이거 2007년도에 다 올라간 거예요. 이게 다 올라간 거예요. 지금 뭐 밑바닥에 헤매고 이런 거는 뭐 의미 없는 거예요. 대세 상승이 오면요 다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인공이 누구냐? 이때는 분명히 조선이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번에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삼성전자나 이게 등치가 좀 커서 그렇지 여러분들 소부장 쪽에서 바랄 수 있는 기대감들이 많이 커질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또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대세 상승장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대세 상승장에서는 반도체가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네? 중공업 조선이었어요. 조선해운. 그리고 뭐 전체도 다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조선해운이 주도주였단 말이에요. 얘들 기본적으로 막 그냥 막, 네. 그 다음에는요. 지금은요. 지금의 주도주는 반도체야. 그리고 자동차 가로 열고 들어가 있는 거지. 자동차가 조금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반도체보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아니 근데 시장이 대세 상승이잖아요,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지금 경제 지표나 미국 증시 상황만 보고서 굉장히 쫄아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거 절대 쫄지 마십시오.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GDP 성장률이 낮아졌어. 3.5에서 2.5로 낮아졌어. 이게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기대 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규모를 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들 저기 수출 동향이나 경제 동향 이런 거 살펴보시면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경기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을 못할 뿐입니다. 물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근데 물가는 어차피 내려가게 되어 있으니깐요. 아니면 거기에 적응하게 되겠죠. 경기가 더 그걸 뛰어넘어서. 다 극복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세 상승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이때 주식을 떠나 버리면은요 답이 없어요. 이때 주식 떠나면 답이 없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려내야 될 그 큰 그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